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합동설명회가 23일 김제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이 대거 동원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정읍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안군이 중국 청도시와 크루즈 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부안군은 이번 협약이 크루즈 항로 개발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고창군이 올해부터 조성한 꽃정원 일대에서 치유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꽃정원에서 즐기는 힐링 소풍을 주제로 개막한 이번 축제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지평선 제1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합동설명회가 어제 김제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대거 동원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김승일 김제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제2산단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3분의 2 이상이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묻고 다니자 우르르 빠져나가게 한 공무원이 있었다며 누가 동원한 건지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 통보와 장소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자가 많이 참석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 등도 참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설명회 자리에서는 지평선 제2산단 계획과 기후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 임원들에게 선심성 부부 동반 관광경비를 지원한 전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농협의 전 조합장 62살 A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피선거권 제한 없이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당시 조합장이던 A씨는 그해 12월 해당 농협의 임원 부부 등 12명에게 제주도 워크숍 경비 960여만 원을 농협 예산으로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차례 부결된 전북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24일 재심의 결과 통과됐습니다. 전북대 교수회는 이날 임시 교수평의회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에 가결했습니다. 재심의에 참석한 26명의 교수 가운데 65%가량이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재심의는 지난 22일 교수평의회가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자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전북대는 의대 입학생 정원을 142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만 정부 증원분의 50%를 반영한 171명을 모집하는 학칙 개정안을 예고하고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2년차를 맞은 고창군이 올해부터 조성한 꽃정원 일대에서 치유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꽃정원에서 즐기는 힐링 소풍을 주제로 개막한 축제 현장을 이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창 노동저수지 둑길 아래 형형색색 낀 꽃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아름다운 꽃을 둘러보며 눈에 한가득 행복을 담습니다.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그 내 나름대로는 좀 잘했다. 자주자주 와서 꽃들하고 많이 접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24일부터 사흘 동안 꽃정원 단지와 고창 읍성 잔디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치유문화축제에선 귀여운 곰 캐릭터 조형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핑크빛 벨리곰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줄을 서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추억을 남깁니다.
오늘 고창에서 치유문화축제가 열린다고 해가지고 또 겸사겸사 벨리곰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진짜 치유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름다운 아름다운 축제장이 되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험 부스에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꽃을 담은 액자나 천을 이용한 꽃을 만들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오늘 공연 보고 페인팅도 하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로 지정된 고창군은 치유를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선 치유농업에 대해 토론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치유와 힐링이라는 주제로 치유문화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마음의 치유와 안정을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창군은 법정문화도시 홍보를 위해 오는 9월에도 치유문화축제를 추가로 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부안군이 중국 청도시 국제크루즈 서비스 관리국과 크루즈 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부안군은 청도시가 대한민국 서해안을 주력하는 상품을 개발 중이라며 이번 협약이 크루즈 항로 개발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단은 부안에 기항 의사가 있는 중국 크루즈 선사와 기항 상품을 꾸리는 중국 여행사들입니다. 이는 부안군의 크루즈 기항에 관한 합의를 넘어서 상당 부분 실무적 진척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정읍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규명 기회를 박탈하려는 것이고 행정부의 독단적인 권력 행사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28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의결하는 데 적극 찬성해야 한다며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어느 정도일까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임금도 OECD 평균의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본과 비교하면 10년 전 일본을 추월한 이후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는데요. OECD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48,922달러였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91.6%로 역대 가장 높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은 19위, 1위는 아이슬란드로 79,473달러였고 2위는 룩셈부르크, 3위는 미국, 4위는 스위스, 5위는 벨기에였습니다. 이웃 일본은 어떨까요? 41,509달러로 25위입니다. 한국의 평균 임금이 일본의 1.2배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며 물가와 임금의 인상폭이 매우 작았던 반면 한국은 매우 컸기 때문인데요. 또 엔화 약세 현상의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이 일본보다 많고 점차 격차를 벌려 나간다는 게 그리 불쾌한 뉴스는 아닌 듯 합니다만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 양극화와 치솟는 물가에 실질 소득은 되레 줄어들고 있다는 분들도 많아 왠지 씁쓸함을 지울 순 없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 지역의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 대행자에 대한 수당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은 전북도 신규 사업인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 대행자 수당 지원 사업의 확대 추진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인재 유출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전북 지역 제조업 최강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고 합니다. 제조업의 업황 BSI는 여전히 기준치 100을 밑도는 가운데 한 달 만에 하락 반전하며 산업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업황 BSI는 80으로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올해 제조업 BSI는 기준치와 차이가 크며 전국 BSI가 1포인트 상승한 것과도 비교된다고 하는데요. 전북의 산업계가 경기 불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전망도 부정적이라고 하는데요. 제조업 6월 업황 전망 BSI는 80으로 전월 대비 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이 비영리 사단법인 임실지역 활력 네트워크 임실넷으로 새 출발합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은 지난 201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주민 200여 명이 공동체 아카데미를 수료한 바 있습니다. 민과 관의 가교 역할을 하는 통합형 중간 지원 조직 구축 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원시 보건소가 지역 초중 고등학생과 교사 등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흡연 예방 교육 스마트 퀴즈쇼를 추진합니다. 블루투스 리모컨을 활용해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총 17번에 걸쳐 7월 18일까지 운영됩니다. 다양한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흡연의 폐해를 알려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정읍소방서가 여름철 순환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별 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순환사고 대비 인명구조 기법 등 이론 교육과 수중 탐색 기법, 입수법, 부력 조절 훈련 등이 용산 저수지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정읍소방서는 현장 대응 능력과 구조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훈련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안 백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2024년 제3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열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을 교육하는 모의의회는 백산초등학교 학생 20여 명이 각각 의장과 의원 등의 역할을 맡아 학교 내 개인 금지를 안건으로 진행했습니다. 고려와 조선 왕조 건국 설화를 가진 임실 성수산에 휴양시설을 갖춘 숲속 야영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30억 원을 투입한 숲속 야영장은 숲속의 집 5동과 매리평 야영지원센터 1동, 야영데크 5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2회 전북 베트남인 체육대회가 26일 김제 시민운동장에서 열립니다. 회원 2만 명을 보유한 전북 베트남인회와 베트남 교민 공동체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400여 명이 축구와 풋살, 줄다리기 등 4개 종목에 참여합니다. 대회 협력기관인 김제시 가족센터 장덕상 센터장을 비롯해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응우엣 비에다잉 공사 참사관과 정성주 김제시장 등 다수의 내빈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제시가 미혼 청년들의 취미생활과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슬기로운 취미생활 참가자를 이달 31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김제시 거주자나 김제에 직장이 있는 22살에서 45살 사이 미혼 남녀로 총 40명을 모집합니다. 슬기로운 취미생활 행사는 커피 전문가반과 양식 요리반 등 2개의 반으로 진행되며 다음 달 10일부터 3주간 매주 1회씩 운영됩니다. 참가 신청은 김제시 누리집에서 공고를 참고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